사흘 동안 해가 지면 우물에 돌을 던지거라. 시집 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첨벙 창문이 열렸다. 둘째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공동 우물을 더럽힌다. 남편이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 대체 왜 이러?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말하면 안 됐다. 셋째 날 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또 던지면 가만 안 둬. 누군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마지막 돌이 손에서 떨어졌다. 첨벙, 그리고 쿵.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야담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사람은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년아,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횃불이 넘실거리는 우물가였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 서슬 퍼런 한가운데에 옥분이가 홀로 서 있었지요.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가냘픈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험악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아수라장 와중에 그만 옥분의 손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옥분이 쥐고 있던 돌이 우물 안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첨벙.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그것은 물에 닿아나는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둔탁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사람들은 경악하며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고 마을 전체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은 보름 전 시어머니의 기이한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옥부는 가마가 멈추던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했지요. 덜컹거리던 바닥이 잠잠해지고 가마꾼들의 거친 발소리가 멎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옥부는 그 침묵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걷어올렸지요. 그곳은 참으로 낯선 땅이었습니다. 산을 등지고 앉은 작은 마을이었는데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한가운데에 크고 깊은 우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로 쌓은 테두리에는 이끼가 까맣게 끼어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이 마을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우물가에서는 아낙 둘이 빨래를 하다가 가마 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분과 눈이 마주치자 옥분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요. 시어머니는 마당 안에서 옥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분이었지만 허리가 전혀 굽지 않았고 눈매가 아주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옥분은 무릎을 꿇고 정성껏 절을 올렸으나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으셨지요. 그저 고개만 한번 까닥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옥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지요. 시집살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없이 따르다 보면 정이 드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옥분은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실 달리 믿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옥분이 알게 된 것들이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옥분보다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에서 불 때는 소리에 잠을 깨어 따라 나가보면 이미 시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지요. 밥상을 차려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맛이 없다는 말도 그렇다고 맛있다는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드시고 일어날 뿐이었지요. 처음엔 그게 참 낯설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뭘 해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며 한마디씩 하곤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 잔소리들이 때로는 귀찮기도 했었는데 막상 아무런 말도 없으니 오히려 더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칭찬이 없으니 뭘 잘하는지 몰랐고
타박이 없으니 뭘 고쳐야 하는지도 도무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냥 하루하루가 조용히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남편 돌쇠 역시 참으로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었고 큰 화도 없었지요. 저녁에 들어오면 그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집은 원래 그런 집이었습니다. 옥부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갈 때만 마을 안악들과 몇 마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새색시라고 반겨주며 어디서 왔느냐 묻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어떠냐며 넌지시 떠보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옥부는 그냥 좋으신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난한 대답이었기 때문이지요. 시집 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려 할 때 시어머니가 부엌에 있는 옥분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묵직한 무게가 목소리에 실려 있었지요. 옥분은 행주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발치에 놓인 돌 하나를 집어 옥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먹 하나만 한 돌이었지요. 강에서 흔히 굴러다닐 법한 딱히 특별할 것 없는 돌이었는데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사흘이다. 옥부는 다음 말이 이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설명이 있을 줄 알았지요. 해가 지면 이 우물에 돌을 하나씩 던지거라. 옥부는 돌을 내려다봤다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작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옥분을 향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지요. 그것은 뭔가를 오래, 아주 오래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묻지 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물어도 입 열지 마라. 사흘만 버티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지요. 옥부는 우물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마을은 하루가 끝나가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 안의 돌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옥부는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을 내려다보았지요.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옥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첨벙.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지요. 그 순간 담장 너머 창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누구요? 이웃집 사람이었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나온 그 빛이 옥분의 얼굴에 닿았지요. 어머, 새색시잖아. 이 밤에 여기서 뭐해요? 그냥 바람 쐬러요. 안악은 한참 동안 옥분을 쳐다보다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소리가 났는데 제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어요. 안악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요. 밤에 혼자 다니다 다쳐요. 문이 닫혔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 안악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지요.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웠으나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옥부는 시어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흘만 버티거라. 그 말이 참으로 짧았습니다. 짧아서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이유가 없으니 상상은 꼬리를 물었고 상상이 꼬리를 물수록 밤은 길어지기만 했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사흘만, 딱 사흘만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안악이 이웃에게 말했고 그 이웃이 또 다른 이웃에게 말을 전했지요. 그 우물은 온 마을이 함께 쓰는 공동 우물이었습니다. 20집이 넘는 집이 매일 물을 길어다 쓰는 곳이었으니 거기에 누가 뭔가를 던졌다는 소문은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마을 끝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옥부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그 소문이 자기 얘기인 줄 처음엔 꿈에도 몰랐지요. 안악 둘이 수군거리다가 옥분을 보자 입을 꾹 닫는 것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서늘한 침묵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는 걸 말이지요. 두레박을 내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당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안악 대여섯 명이었는데 앞장선 것은 마을에서 목소리가 크기로 소문난 이장댁 마님이었습니다. 안에 계시오? 나와보시오. 시어머니가 마루에 나오셨으나 표정은 평소처럼 없으셨습니다. 댁의 며느리가 사흘째 공동 우물에 뭔가를 집어던지고 있어. 우물이 부정타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요? 안악들이 웅성거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어제는 돌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다고요. 이러다 우물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이장댁 마님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를 단속할 생각이 있어? 없어? 그때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내 집 며느리 일에 상관 마시오.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장댁 마님이 눈을 치켜떴지요. 지금 뭐라고 했소? 들었으면 됐소. 시어머니는 그대로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마당 안에 남겨진 안악들은 서로 눈만 마주칠 뿐 아무도 선뜻 더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부엌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서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부의 간섭을 막은 것인지 옥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도 발끝이 조금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말해봐. 나한텐 말할 수 있잖아. 옥부는 정말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유를 모른다고, 어머니가 시켰다고, 나도 그냥 버티고 있는 뿐이라고 말이지요.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시어머니의 그 단호한 눈빛이 떠오르는 순간 다시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한숨을 내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으나 밥이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우물가로 가면서 옥부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인기척을 느꼈지요.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옥부는 돌을 던졌습니다. 첨벙, 어둠 속에서 누군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부는 돌아서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자 마을 분위기는 전날과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안악들이 옥분을 보자마자 일제히 옆으로 비켜섰지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인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는 동안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나왔네. 물동이를 들고 돌아서는데 이웃집 안악이 비키지 않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전날과 달리 서늘했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다 같이 쓰는 우물이에요. 옥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고는 한켠에 쪼그려 앉았지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으나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꾹 참았는지 아니면 지칠 대로 지쳐 눈물마저 말라버린 것인지 옥분 자신조차 알 수 없었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며 옥분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마지막 돌을 집어들었지요. 사흘 중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돌이었습니다.
부엌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묻어냈던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오늘은 안 돼. 동네 사람들이 오늘 밤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어. 몰려와서 맞겠다고. 옥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말해줘. 누가 시킨 거야? 그 말에 옥분의 입이 열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눈빛이 다시금 떠올랐지요. 뭔가를 아주 오래 결심한 사람의 눈. 옥부는 그 결심을 자기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남편 옆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옥분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노망이 나신 게 분명하니 제발 정신 차려! 이대로라면 우린 이 마을에서 쫓겨난다고! 그 모진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발이 잠깐 멈췄지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손안의 돌을 더욱 꽉 쥐었지요. 우물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횃불 서넛이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마을 장정들과 안악들이 가득했지요. 옥분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또 왔어. 옥분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옥분이 옆으로 돌아서려 하자 누군가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넘어뜨렸습니다. 돌이 손에서 떨어졌고 옥분의 무릎이 아릿하게 아파왔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돌을 다시 집어들었지요. 누군가 달려들어 옥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옥분은 죽으림을 다해 버텼고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옥분의 손이 스르르 풀리고 말았습니다. 돌이 우물 안으로 떨어졌지요. 첨벙. 그 순간 쿵 모두가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물에 닿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둔탁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우물 위로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어두운 수면 위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줄을 내려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마을 장정 둘이 매달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무거웠지요. 마침내 자루가 우물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자루였는데 기름을 먹인 듯 물이 거의 스며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칼로 단단히 묶인 끈을 잘랐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들을 횃불이 환하게 비추었지요. 녹슨 은전들이었습니다. 빛은 바랬지만 분명히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에 새긴 문서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속에서도 썩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를 아는 이가 문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더니 이내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토지 문서다. 어느 집 거란 말이오? 여러 집이야. 이 마을 땅들이. 술렁임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문서를 집어들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땅이 거기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한 이도 있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서들을 하나하나 넘기던 노파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멈췄지요. 그 노파의 이름은 막내였습니다. 한때 이 우물가에서 가장 웃음이 많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몇 해 전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우물 수위가 점점 내려가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그 불안함은 곧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없으니 억지로 만들어냈지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막내네 논이 물을 너무 끌어다 쓴다고 말이지요. 처음엔 한 사람이었으나 다음 날엔 세 사람, 그 다음 날엔 마을 전체가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렸습니다. 막내는 아니라고 절규했고 아들 복동이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곳 우물가에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 난리 속에 복동이가 우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건져내긴 했으나 복동이는 사흘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문을 왔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듬해 봄 막내의 땅은 빚 때문에 다른 이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아줄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막내의 떨리는 손 안에 그 땅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막내는 오래도록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고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막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우리 집 땅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막내의 옆에 서 있던 아낙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동이와 물장난을 치던 아이의 어미였고 조문을 와서 함께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막내를 찾아가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우물 물 줄었다고 우리 집 탓이라 했지. 막내의 갈라진 목소리가 밤 공기를 울렸습니다. 복동이가 물 깃다 밀려서 죽었는데 옆에 있던 아낙이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횃불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선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못했지요. 막내가 고개를 들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막내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다가가 막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내가 옥분의 손을 꽉 잡았지요. 참으로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남겨졌던 사람의 손이었지요. 내가 살렸다. 고맙구나. 막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는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그 통곡 소리는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함에 혹은 두려움에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고 횃불만 타오르던 그때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바람에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 앞에 서더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내가 막지 못했소. 내 비겁한 침묵이 당신의 세월을 앗아가꾸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또 묻혔을 것이오. 시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옥분에게 머물렀습니다. 피가 말라붙은 이마, 흙먼지 투성이가 된 치마, 그리고 파들파들 떨고 있는 그 작은 어깨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을 던지라 한 것은 나였소. 웅성임이 커졌습니다. 저 우물 밑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막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오.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맡겼소. 옥분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끝까지 돌을 던질 아이는 이 아이뿐이었으니까. 그 순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이마에 맺힌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면 된다. 우물가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짧고 굳은 포옹이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에 터진 이마를 치맛자락으로 꾹 눌러 닦아주며 미안하다, 아가야. 그 한마디에 옥분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먼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멈춰섰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며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야담학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